안녕하세요. 디테크 기술진팀 김석철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세션에 참석해 주셨네요. 세션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크리오 클리어런스 앤 크리피지 분석 기능은 이미 16년 전인 2009년에 크리오 이전 버전에서 스파크 날리시스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되었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고전압 배터리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 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능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 제품 안전을 위한 설계 전략으로서의 크리오 클리어런스 앤 크리피지 분석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진행은 먼저 크리오 CCX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능 작업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례 데모를 통해 실제 적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조립체는 전기 스파크로 인한 누전 및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 거리에 관한 강력한 국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연 거리는 사용 환경이나 오염 등 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소프트웨어 도구가 없으면 설계자가 수동으로 측정하고 대략적인 건사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부정확성이 높고 생산 파이프라인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루프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오 CCX는 3D 모델상의 정기적 클리어런스 및 크리피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기반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런스 및 크리피지 경로의 매우 복잡한 지표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어셈블리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자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모든 안전 위반 사항을 견고하게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전기 어셈블리의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리어런스 거리는 공기를 통해 측정한 두 전도성 부품 사이의 최단 거리이고 크리피지 거리는 절연체 표면을 따라 두 대체 사이의 최단 경로를 의미합니다. 전기적 제품에서 이 절연 거리는 사용 환경이나 오염 등의 외부 원인에 따라 절연 성능이 저하되어 제품의 고장이나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 IEC나 국내 KSC에 명시된 규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에서 절연 거리를 과거 데이터나 엔지니어의 직감 및 경험에 기반하고 있고 기구 설계에서 정기적인 간격 및 옆면 분석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설계 후반 단계에서 성능이나 인증 시험 등을 통해 평가하거나 스프레드시트나 수동으로 측정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계 후반에 오류가 발생하면 설계 변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안전준수 및 인증 표준을 충족해야 하고 규격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제품 판매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크레오 C6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 지원팀은 정기적으로 고객사를 방문하여 최신 업데이트 기능과 기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흐름에 따라 CCX 기능을 소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고객사에서 정기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기능이 전장 설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기구 설계에는 무관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세션을 통해 실제 사례와 적용 방법을 설명드린 후 오히려 매우 필요한 기능이라고 자사 제품 설계에 적용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기계 설계 분야에서 정기적 절연 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어떻게 설계에 반영해야 할지 막막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고객사도 그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저희도 최신 기술 흐름과 필요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오 CCX 기능과 작업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X는 실제 3D 모델에 간단한 설정만으로 빠르게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품의 정기적 절연 특성인 C타입 값을 설정하여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정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에 대한 유형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 설계 허용 기준값을 매개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시각적으로 모델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지점은 색상으로 명확히 표시됩니다. 또한 결과를 통해 위반 내역, 거리, 관련 파트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설정에서 절연 재료의 전기적 특성인 CTI 값을 할당하고 지정된 CTI 값을 기반으로 전도성, 절연성, 정의되지 않은 구성 요소를 빠르게 시각화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CCX 분석에서 할당된 CTI 값을 연관된 모델의 매개 변수로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고 사전에 모델의 매개 변수로 설정한 CTI 값을 역으로 CCX 분석에서 읽어들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중 사출품이나 케이블 전선과 같이 구성 요소의 하나 이상의 전도성 및 절연 CTI 값을 가지는 비균질 구성 요소를 별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리벳이나 나사, 스프링 등 실제 어셈블리 조건에서 형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특수 부품 처리로 특수 조건으로 처리해서 부품 결과 정확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된 부품 사이에는 접합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결합된 형상으로 매싱 처리해서 이상화하고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CX는 동일한 전기적 전위를 전달하는 전도성 부품의 네트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네트 목록을 표시해 줍니다. 네트 이름과 유형을 정의하여 네트를 정의한 후 사용자는 소스 네트와 분속 기준값인 클리어런스, 크리피지 및 홈너비 값을 수동으로 사용자 정의하거나 기존 표준 시트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이 계산되면 사용자에게 색상으로 구분된 분석 결과가 발환됩니다. 빨간색은 주요 위반, 노란색은 지정한 공차 범위 내의 사소한 위반, 녹색은 위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는 경로를 선택하여 결과를 조사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계산하기 위해 언제든지 구성 요소를 숨길 수도 있고 분석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를 CCX 세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오게 하여 분석을 다시 계산하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분석 결과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빠르게 내보내게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X 뷰어는 별도 개발사의 독립형 프로그램인데요. 필요할 경우 크레오 CCX에서 저장된 세션 파일을 CCX 뷰어에서 읽어와서 결과를 검토하고 PDF나 HTML 형식의 보고서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 데모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적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어셈블리에서 기본적인 CSS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CSS 분석 메뉴에서 클리어런스 및 크리피지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CSS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먼저 메타데이터에 전체 부품에 대한 목록이 표시되고 CTI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열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CTI 값을 체크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인 -1이라는 CTI 값에서 직접 절연 특성의 CTI 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전도성 부품은 0의 값을 가지고 절연체는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창에서 직접 부품을 선택해서 CTI 값을 빠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품은 전도성 부품이 되기 때문에 0의 값을 입력했고요. 실제 볼트나 리벳 같은 부분은 실제 조립됐을 당시와 그 어셈블리 구조에서 형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을 특수 처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정밀한 값을 우리가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품에 대해서 CTI 값이 정의가 다 됐고요. 자, 여기서 강조 표시에서 전도성 물질을 선택해서 형상을 하이라이트해서 확인하고 절연체를 또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은 정의된 CTI 값을 부품에 그대로 반영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열어서 매개 변수를 확인해 보시면 CCS 분석에서 정의한
시체 값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전선 같은 경우는 그 외관 전원 피복은 절연성을 가지고 있고 내부의 강선은 실제 전도성 물질이죠. 자, 이런 비균질 재질 같은 경우는 피츠 기준으로 매개 변수를 정의해서 별도의 시태 값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시태 값이 정의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목록에서 별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메타 설정이 완료되면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고 전기 네트를 설정하겠습니다. 동일한 전위에 대해서 이 목록을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데요. 포텐셜 없음은 보통 볼트너트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포텐셜 설정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 전위가 흐르는 볼트죠. 볼테이지가 흐르는 전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결과값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을 설정하겠습니다. 220V로 설정하고 아래쪽에 접지로 설정된 부분 네트도 구분하기 쉽게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전기 네트 적용을 해서 네트 설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분석 값을 설정하는데요. 전위가 설정된 소스를 선택하고 분석에 대한 구성 이름을 임의로 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위반 공차 값을 설정하면 설정된 클리어런스 거리, 크리피즈 거리의 위반 공차 값을 대해서 그 공차 범위 내를 사소한 위반으로 색깔로 나중에 별도 표시해 주는 기능이고요. 클리어런스 거리와 크리피지 특정 거리는 실제 우리가 IC나 KSC에 규정된 환경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 전압에 따라서 설정된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소스를 계산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아주 빠르게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은 주요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에 대해서 주요 위반 사항이 대부분 표시가 되는데요. 각 위반 사항을 클릭하시면 전체 경로와 그 다음에 위반 거리, 위반 공차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치와 관련된 항목만 별도 표시해서 그래픽상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크리피지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소스 DC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접지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 거리이고요. 크리피지 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가 확인이 되면 이제 이 위반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적으로 구조적인 변경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우징 부품을 어셈블리상에서 활성화시키고 중간에 격벽 형상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단일 부품에서 격벽이 기초가 되었고요. 아래쪽은 카드 형상을 추가로 부품을 생성해서 이렇게 격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실제 위반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홈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작은 리브를 추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부적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에 시대 값을 정의하고 메타데이터를 다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리된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접합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하나의 결합된 구조로 메싱 처리해서 이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네트는 동일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분석이 진행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사항들이 공사 범위 내에서 사소한 위반으로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차값과 실제 클리어런스 거리 그리고 크리피지 거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DC 플러스하고 접지 부분에서 주요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관련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격벽을 추가했지만 격벽을 지나서
클리어런스 거리가 예, 지정된 우리 설정된 값을 초과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샘플을 활성화하고 격분 높이를 조금 올려가지고 예, 위반 사항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빠르게 CSS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고요. 전기네트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주요 위반 사항은 지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사소한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추가해서 내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실제 사소한 위반이 있지만 태그를 설정해서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별도로 태그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포트하고 각 그 소스에 대한 위반 사항들을 클리어런스와 크리핏이 구분해서 테이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CAD 모델에서 간단한 설정만으로 빠르게 정기적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로 차단기 분석에서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한 CCX 뷰어를 이용하여 PDF 형식의 자동 보고서 생성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면 기능을 이용해서 어셈블리 단면의 구조를 확인해 보면 상당히 복잡한 형상 구조와 정기적 네트가 구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수동으로 간격과 옆면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석 메뉴에서 다시 CCX 분석을 시작하고 CCS 대화 상자에서 메타데이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시차의 값을 체크하고 지금 정의 안 된 기본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시차의 값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리스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시차의 값을 빠르게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절연체는 절연 특성 값인 시차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부품 고유의 시차의 값이 있을 경우에 부품 매개 변수로 추가해 놓으시면 그 부품 매개 변수를 여기 시차 열에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이런 메타데이터 정의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픽 창에서 직접 이런 형상을 선택해서 시타의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 스쿠리오나 리벳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 특수 처리를 해서 그 결과적 확도를 보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은 특수 처리하겠습니다. 네, 큐브는 절연 시타의 값을 정의하고 자, 모든 시타의 값이 정의되고 나면 시타의 강조 표시로 전도성 물질과 절연체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여기서 최상위에 있는 이 베이스라는 부품을 한번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품 자체의 시체 값이 시체 매개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값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죠. 아직 우리가 CCX 대하상자에서 입력한 시체 값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 값으로 이 시체 값을 적용하게 되면 시체의 대하상자에서 정의한 시체 값이 실제 모델 매개 변수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일 부품에서 특정 피치에 대해서 별도 시타의 값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티브 트래킹 인덱스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네, 요거는 절연체로 시타의 값을 비균질 재질로 정의해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균질 재질로 정의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고 관련 서피스를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부품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부품을 선택해서 결합된 개체로 우리가 접합된 부품으로 처리하고
삼각 메쉬를 처리하고 이상화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CCX 분석에 제외시켜야 될 개체가 있으면 이렇게 제외된 컴포넌트로 간단하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타데이터 설정이 완료되면 적용을 클릭해서 부여된 CT의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삼각 메쉬로 이상화 처리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기 네트 설정에 상당히 많은 네트 리스트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네트 설정들은 자동 병합 거리를 지정해서 하나의 전위, 동일한 전위를 가진 부품들을 하나의 네트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형상에서 우리가 직접 서피스를 선택하고 네, 그래픽을 보면서 접지 설정을 하신다든지 포텐셜 설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유형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하고 접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네, 다중으로 선택하고 전위 설정을 위해서 이 부분은 포텐셜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텐셜 설정은 개별 전위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분석해서 쉽게 소스와 네트를 이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도 이름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접지 부분은 이름을 GND라고 가정하고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동 병합거리를 아래쪽에 0.1로 설정하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관련 부분이 동일 전위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서 관련 콘텐츠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트 15 부분은 스프링 부분이네요. 네,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나중에 분석 결과에서 쉽게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네트에 대해서 전압을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부여되는 전압은 실제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 설정에서 그 측정 간격을 불러올 때 사용자 정의로 입력하지 않고 그 기본 기준 테이블을 읽어올 때 이 전압 기준과 등급에 따라서 그 측정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리스트, 표준 리스트를 작성됐을 경우에는 이 전압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전압을 구성했습니다. 전기네트를 적용하고 네, 분석 구성 이름을 하나로 입력하겠습니다. 소스를 DC 플러스로 선택하고 사소한 위반을 검색하기 위해서 공차값을 2.0으로 주겠습니다. 그 측정된 거리는 클리언스 거리와 크리피지, 그룹 너비 같은 부분은 이 표준 규격 사양에 이렇게 기준값이 있으면 전압에 대한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값을 전체 네트에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 우리가 아까 보시면 전압을 다르게 입력했죠. 그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보통 이 거리는 전압과 그리고 사용하는 환경, 그리고 오염되는 그 등급에 따라서 측정 기준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값들은 사전에 정해놓고 표준 테이블로 읽어드리게 하면 그에 맞춰서 이 값들이 자동으로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스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은 위반 없음이고 노란색은 공차 비분 내에서 사소한 위반, 빨간색은 주요 위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을 클릭해서 관련 항목만 그래픽 창에 표시하고 빠르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피지 거리도 한번 클릭해서 위반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에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항을 빠르게 검색하고 이 부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분석이 완료되면 이런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게 하면 각 소스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우리가 주요 위반, 그 다음에 사소한 위반, 그리고 위반 없음 이렇게 색깔과 결과값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파일은 CCX 세션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CCX 세션 파일을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모델링을 새로 불러올 때 이 세션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면 설정 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세션 파일은 CCX 뷰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크레오를 실행하지 않고 뷰에서 CCX 파일을 바로 열면 3D 형상과 아까 우리가 CCX 분석해 보셨던 메타데이터 설정, 그 다음에 전기네트, 분석 설정, 결과를 한 번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위반 사항들을 크레오에서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파일은 보고서 기본적인 사용자 정의에 따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고서에 포함될 소스 정보들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생성해 주시면 PDF나 HTML 형식의 보고서를 빠르게 생성해 줍니다. 지금 PDF로 생성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각 넷리스트에 대한 목록과 그 목록 구성에 대한 세부 정보, 위반 사항, 그 다음에 현재 클리어런스 거리, 그 다음에 위반에 대한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아주 빠르게 보고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크레오 CCX를 사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어셈블리 구조에서 정기적인 클리어런스와 크리피지 분석을 아주 빠르게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사에서 크레오 CCX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현대자동차 차체 전장부품 1차 협력사인데요. 오랜 기간 카티아를 주력 캐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전동화 트렌드에 따라 정기적 결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크레오 CCX를 검토하였고 최종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사 엔지니어는 단 하루의 크레오 기본 기능과 CCX 기능 실습만으로 해당 기능을 빠르게 습득했고 이후 곧바로 실제 카티아 모델에 CCS 분석을 적용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사 엔지니어는 크레오를 처음 접했었는데요. 카티아 원문 데이터로 크레오 CCX 분석을 진행할 수 있어 분석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고 크레오의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편리했고 크레오 AR 모델 게시와 같은 설계 트렌드가 반영된 기능들이 설계 검토에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평가해 줬습니다. 이 사례는 다캐드 환경에서 익숙한 사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크레오를 익히고 CCX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정기적 설계 결합을 쉽게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기적 안전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전동화 설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채팅창에서 질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올라온 건 없네요. 네.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D테크 홈페이지나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고객만족센터와 기술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